짧게 간단히 자기 어떤 영화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급차입니다. 누구 불가라는 영화에서 연출과 박강 역을 맡은 박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다 저는 앉아서 하죠. 네. 네, 저는 힘차이는 자라서의 연출을 맡은 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힘차리는 자라서에서 주연 역할을 맡은 김민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힘차리는 자라서에서 정의 역할을 맡은 소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맞담의 신이 역할을 맡은 배우 유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뒤늦게 오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네. 맨 처음에 상영했던 KTT 만든 세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의외로 다 전부 다 활기차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화로 구성되는 섹션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관객과의 질문과 대화 그리고 재미난 또 소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손 들면은 마이크 전달되니까 그 점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물론 맞담 감독님은 안 오셨지만 유은하 배우님이 감독님과 모든 배우들을 대리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영화를 무슨 계기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배우님들은 그래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캐스팅돼서 진행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저기서부터 할까요? 네, 여기서부터. 계기라는 게 어떤 딱 단일한 사건이 하나 딱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답답함이라는 정서가 제일 그 계기하면 떠오르는 그 기제고 관련한 방문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혐오라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질문들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 안에서 여러 질문들과 또 어떠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 아예 그걸 좀 분리짓고 여기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모든 영화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영화들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어떤 도구화나 수단처럼 여겨지는 것들 분명히 뭔가 위에서 만들어지고 딱히 어떠한 공격적인 영화도 아니지만 보고 나면 불쾌해지는 영화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불쾌함과 어떠한 답답함 그런 것들이 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동 감독님. 네. 이자 배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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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평소에 되게 약간 재미있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영화를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재미있는 영화를 네. 형식적으로 먼저 고민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런 진짜 중고 거래 현장을 길게 찍어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개인적으로 기타를 취급하는 걸 취미로 여기고 있어서 실제로 저런 중고 현장에 실제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서 만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들 되게 신기한 것들 또는 자랑하고 싶거나 이 얘기 되게 재밌지 않아? 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고 거래라는 게 사실은 돈이 오고 가는 거를 넘어서 여기 음악이라는 소재가 쓰였고 저도 음악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중고 거래라는 게 뭔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뭔가 거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들어온 얘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금 더 몰입감 있으면서 정말 리얼한 느낌을 내고 싶었다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힘찬이는 자라서를 처음에 생각했던 게 제가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좀 많이 했었는데 특히 좀 남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정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되게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본인들의 친구들의 얘기를 전혀 필터링 없이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저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자라서 과연 어떤 어른이 될까 이런 생각이 궁금해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또 뉴스 속에서는 또 어떤 여학생들이나 페미니스트 학생들이 스쿨미트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같은 세대지만 되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이들이 어울려서 커 나가면 미래에는 지금이랑 어떤 다른 모습이 될까 좀 이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궁금증과 모름에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배우님은 이제 어떻게 작품에 같이 합류하게 됐는지 그 좀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나 이유 같은 거는 제가 그 당시 되게 어렸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이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딱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그 대본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는 되게 생소했었어요. 왜냐면 사회적인 이슈들도 그때 잘 몰랐을 거고 뉴스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대본에 그렇게 다 있어서 나 이런 거 되게 도움도 많이 되겠고 그리고 뭔가 되게 영웅 그런 연기를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앞장 가서서 막 연기하고 제가 보통 연기했던 것들이 다 되게 주눅들고 되게 힘찬이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래 나도 힘차게 그런 역할들도 해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네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연락을 제가 평소에도 페미니스트로 살면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보내주셔서 되게 적나라하게 어떤 상황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직설적이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도 세상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가치관과 많은 부분 비슷한 연기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담은 일단 감독님은 웃기고 싶어 하셨고요. 네, 장르는 코미디고, 네, 감독님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똑똑한 분이신데 절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지구일 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웃기는 것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마약이라는 소재를 좋아하셔서 이제 근데 마약이 이제 청소년이랑 붙으면 어떨까 하면서 근데 그거를 또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외국에는 정말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영상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정말 토도하고 뭐 정말 이렇게 웃기도 하고 네, 그런 영상에서 이제 비롯되었다고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독님이 그쪽에 해외에 계시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여행만 많이 유튜브를 많이 보셨고. 네네네 어떠한 상상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또 추가로 질문하고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가 전달되고 그리고 선착순 세 분에게 질문해주신 선착순 세 분에게 제 생각과자 또는 빈스로드 원두를 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재빨리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경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 감독님과 이게 제작진의 어떤 그 질문을 통한 그 누군지 모를 여러 혹자들의 어떤 답변을 막 이렇게 겹겹이 막 이렇게 쌓아 올린 편집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되게 궁금했던 게 그냥 여기 목소리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섭외되었으며 또 얼마나 되며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들으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목소리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들리는데 그 여기 출연하신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이 어떻게 섭외됐고 몇 명 정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천천히. 아니요. 일단 수로 치면은 뭐 목소리가 안 나온 사람까지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목소리가 나온 것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러면은 이야기 나눠주시면은 대역으로 녹음해서 넣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21명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양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은 이유는 20명이라는 수는 사실 이틀이면 채울 수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인터뷰를 떠나 섭외 자체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을 섭외했는지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바가 있는데 우리 다른 영화 보면서도 느낀 건데 뭐랄까 그러니까 오픈해야만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픈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오픈해도 괜찮은 공동체에 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회성을 갖추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힘나게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미디어나 어떤 재연물에서만 그 어떤 퀴어를 접하게 되면은 어느 하나만 어떤 거 하나만 보고 이게 퀴어구나 어떤 거 하나만 보고 이게 퀴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 방식을 택한 게 이런 구성 방식을 택한 게 어떤 특정 개인을 재현한다기보다는 퀴어라는 그 자체 좀 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집 방식을 택했고 네, 그런 와중에도 어떤 내용들은 좀 그 개인에게 좀 집중되도록 만든 했습니다. 네. 참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영화가 보면은 이제 시청각적인 해설이 되게 자세히 돼 있잖아요.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원래 보통 따로 영화를 만드는데 이건 아예 본편이 베리어 프리 영화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오는 그 어떤 누군가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일틱이라든지 일스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한 따로 또 설명은 또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베리어 프리 버전을 본편으로 만들면서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친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죠. 아무튼 그런 얘기 뭐 천천히 하세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껄렁껄렁한 10대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칭할 때 뭐 담탱 이런 말을 쓰는 게 재현될 때 실제 10대 학생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써 이런 어떤 이질감을 느끼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대부분의 퀴어 분들은 퀴어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느낄 거예요. 아마도. 그렇다면은 퀴어의 영화를 퀴어한 형식으로 퀴어의 언어를 말한다 했을 때 일틱이나 일스 등의 어떤 용어들은 정말 일상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퀴어가 아는 건데 그걸 설명을 붙인다? 누구를 위해서 붙이는 거지? 물론 당연히 붙임으로써 더 확장하고 더 관계 맺고 더 소통하게 될 수 있겠죠. 그건 저의 선택이긴 했는데 맨날 느껴온 그런 어떤 그 단템으로 좀 뭔가 계속 비교를 이끌어가자면은 우리의 문화가 저기 재현되고 있지 않구나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역으로 느껴보게 한번 느끼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볼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네네.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소외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피드백도 들었었고 그 소외감이 항시 느끼는 거다. 영화관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그런 바로 하나의 20분 동안 어떤 경험으로서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설명 붙이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고, 또 배리어 프리 같은 경우는 주제상이랑도 맞고 형식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렇다면 내용의 일부로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고민과 엄청난 회의와 회의감 말고 대화 회의 고민을 거쳤습니다. 왜 재밌으신 감독입니다. 엄청 긴장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매력풀이 나온 김에 잠깐만 말하고 가자면은 그럼 내 영상에서 뺀 것 중에 이제 피오의 어떤 소수 꼭 그런 송소장을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것도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 하고 어떤 또 다른 시퀀스가 있었는데 그걸 통째로 뺀 이유는 그 형식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뺀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싶으신 말은 진짜 많은데 이게 막 아직 정리가 막 안 되는 되는 한 앞에 대여섯 명만 있으면 문제가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많으니까. 네. 박현호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제가 이거 심사하면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이제 한 두세 번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되게 코미딕하게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실제 오늘 볼 때도 이제 뭐 객석에서 우승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 영화가 좀 슬프더라고요. 저는. 네. 감독님이 써놓으신 의도가 열정은 때론 빼앗길 수 있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 영화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또 박수 소리에 시작해서 박수 소리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님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이것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처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는지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일단 감정을 담고 싶었던 의도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글을 쓰기 위해서 뭐 거의 평일에 2주 정도를 이제 시나리오 작업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저는 완전히 강달에 몰입되어 있었어요. 판매자죠. 기타 판매자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뭔가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저도 보였던 거는 이게 좀 약간 제가 딴 데서 얘기 못했던 솔직한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판매자에 굉장히 몰입한 상태로 썼던 것도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반대로 구매자 박강이죠. 그 박강의 입장에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니까 글을 쓸 때에는 판매자에 굉장히 몰입될 수 있었지만 연기를 할 때에는 구매자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양쪽에 다 저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완전히 나다라고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한편으로 감정을 담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나이 차이가 나오잖아요. 나이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차이가 사실 뭐 내가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자기가 규정하게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건 뭐가 20살 때 뭐하기, 21살 때 뭐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어떤 불필요한 목표를 잡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4살과 28살에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 같은 거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영세적인 생각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웃긴 얘기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발전도 하고 또 연기하면서 호흡도 맞추고 글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탄생을 한 거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기타를 사가는 역할을 했던 박강이 또 이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음악도 이제 직접 맡으셨고 그렇죠. 왜 직접 이렇게 연기하실 생각을 하시나요? 연기 왜냐면 거기 있는 굉장히 사소한 문장이나 상황 하나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쓰고 나서 저도 보니까 깨달은 건데 확실히 경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중고 거래할 때 뭔가를 준다라던가 누군가가 저한테
그 중국을 하면서 저한테 뭔가를 줬다는 이런 얘기들 또는 거기 안에 있는 얘기들이 약간 제가 실제로 겪었거나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를 처음에는 굉장히 리얼하게 찍고 싶은 의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약간 잘 반영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그 어떤 리얼하고 현장감 그리고 굉장히 멀리서 지켜보는 그 진짜 중고 거래 같은 느낌을 제가 내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상대 배우가 굉장히 저와 합이 잘 맞고 신뢰하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호흡이 매우 잘 맞는 배우였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서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제 연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약간 발음도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박강의 캐릭터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마치고는 한두 달은 제 영화를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장점인 게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김은희 감독님께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관객들의 어떤 마음을 약간 테스트한다고도 좀 느낀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불평등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어른들이 맞는지 아이들이 맞는지 그 어떤 딱히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계몽적인 사고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고 계속 질문을 던진다고 느꼈는데 이 감독님이 써놓으신 의도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것인가라고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결국에 이제 계속 뭐 이제 학교에서 근로를 하는 그 근무자도 나오고 실제 여기 나오는 이제 힘찬이라든지 힘찬이 이제 누나라든지 계속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 힘찬이가 어떻게 커 나아가길 바라는 생각이었는지 그런 점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일단 제목부터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 힘찬이가 자라서 어떤 미래가 될지 어떤 성인이 될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제가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나는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고 조금 생각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관객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가장 1차적인 그 힘찬이는 자라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쓰면서 이게 이제 큰 맥락은 일단 성차별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단편이어서 작게나마 이제 어떤 구조에서 오는 다양한 차별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넣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었었던 이유가 이 지금의 성인이 된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자기가 겪어온 환경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 지금의 성인의 모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석도 그렇고 소연도 그렇고 정이나 보영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힘찬이랑 주영이가 자라오는 환경이 지금의 어른들이 겪었던 환경이랑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구조적인 차별이 의식할 수 있는 세대여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더 피하고 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도 그러실 테지만은 저도 이거 보고 나면서 되게 저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맞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 맞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꽤나 놀랍게도 봤던 장면들이 여기 이제 3자 간 대화, 4자 간 대화 씬들이 진짜 그 뭐 지루할 틈 없이 되게 바타게 팽배하게 그 내용조차도 팽배한데 촬영조차도 되게 팽배하게 잘 지루할 틈 없이 찍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3자간, 4자간 대화 장면들을 또 어떻게 또 촬영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물론 이제 뭐 어떤 노고도 있었을 테고 테이크도 얼마나 갔을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점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그 이제 여러 명이 대화를 하는 그 씬들을 찍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어떤 누군가의 편을 확실히 이렇게 들어준다기보다는 좀 밸런스 있게 이야기를 가져가야 이걸 보는 관객분들이 조금 이 인물 중에 누구 한 명에게는 이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야지 이 이야기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주요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씬을 찍기 위해서 배우님들이랑 미팅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현장에서도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많이 연습도 했었고 그리고 촬영할 때도 몇몇 씬들에서는 이제 삐캠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네 테이프도 좀 여러 번 가고 그 어떤 말에 대한 그 리액션을 담기 위해서 동시에 좀 촬영을 해서 리액션을 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또 편집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렵죠, 전문 네. 편집자한테 맡겨가지고 네, 더 좋은 결과물을 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김민석 의원님 드디어 이런 뭔가 당돌한 역할을 맡게 되신 것 같은데 그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네, 그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이 역할을 맡게 될 수 네. 있어서 네, 오디션을 봤었나요? 혹시? 딱히 네 그냥 연락 오셔서 네. 대본 읽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 전 작품을 보시고 연락. 실은 제가 민서 배우를 처음 본 게 제 거 작품 PD를 맡아주신 김태경 프로듀서님의 연출하신 작품에서 민서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셨어요. 네네. 그게 되게 어릴 때였는데 초등학생이요. 3학년? 네. 네,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언젠가 시나리오를 쓰면 저 배우를 꼭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마침 나이대가 딱 맞아가지고 바로 원픽으로 연락을 드려서 네,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저도 보면서 너무 당돌해서 저도 저런 친구 지나다 만나면 피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혼날 것 같아요. 네. 그 연기하면서 가장 그 기분 좋은 배역을 맡았지만 그래도 제일 어렸던 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난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저 영화를 봤을 때는 완전 또 다른 시점에서 보였는데 그때 제가 촬영했을 때는 대본을 읽었는데 좀 되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그나마 제가 그 사회적인 인물로서 되게 나서고 그런 역할이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건 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해는 되는데 이제 표정으로 이게 잘 행동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는 애들도 다 발랐고 되게 모험적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저런 애들도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서 좀 생각이 달라졌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부분을 표현을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애들을 발랐다고 해서 발라버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발랐게. 바른. 네네. 그 손수현 배우님. 네네.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감독님이랑 이 대본을 보고 이제 하기로 하면서 이 대본의 모든 부분이 다 동의되거나 뭐 또 혹은 충돌되거나 혹은 이제 배우님 생각대로 좀 수정하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본 처음에 뭐 리딩하는 과정이나 실제로 촬영 진행하면서 어떤 지점들이 좀 변경된 게 있을지 아니면 또 충돌된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너무 잘 맞아서 좋았다라든지 네, 대본 관련된 배우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이제 목적성은 결국 평등한 세상이고 성차별이 없는 세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고 그것이 뭐 어떤 또 다른 약자를 향해서 혐오하는 방식만 아니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쭤보신 것처럼 이 시나리오의 모든 것들이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동의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커다란 맥락이
됐고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좀 크게 의의를 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진짜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은 약간 저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네, 스타일의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 같고 저는 조금 더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희망을 보기에는 너무 많은 구조들이 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에 가끔 쉽사리 무력해지는 찍으면서도 상황이- 한계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에? 찍으면서도 어떤 네네. 한계를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네, 그쵸. 시스템이나 세상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고 저는 그 대화하는 씬에서 이제 광석과 대화하는 씬에서 조금 이것이 정말 흔히 요즘 쉽게 표현되는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좀 그렇게 보여지지 않길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어떤 성차별이고 어떤지 않은 명백한 약자성의 위치에 있고 그런 것들이 갈등처럼 정말 대등한 갈등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정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시나리오 안에서 그 광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저 혼자 상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해요.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눴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네. 그 맞다음 대표로 나오신. 네. 이거 촬영할 때 여기서는 이제 미성년자 고등학생으로 나오잖아요. 수험생. 네. 그때 당시에도 혹시 미성년자예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단편 영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별의별 많이 다 챙겨보는데 가족과 함께 그 대망 이거에 대한 소재를 같이 융합한 영화는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를 이제 캐스팅돼서 이제 하는데 어떤 우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혹은 좀 없었는지 뭐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3월에 촬영된 영화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마약이 유통된다는 뉴스를 많이 못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참신한 소재로 다가갔지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는 사회 문제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네. 질문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배우 개인적으로서 네네. 좀 뭐 걱정스럽거나 우려되는 부분, 이 영화가 혹여나 나한테 위험한 필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너무 재밌게 나왔지만. 네. 근데 진짜 좀 이렇게 올해에 이제 관객분들께 보여지면서 정말 마지막 씬이 없었다면 좀 위험했을 수 있겠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그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 감독님 잘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게스트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할애됐는데 이제 재빨리 객석에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고 싶으신 여기 바로 손 들어주셨네요. 네, 여기 먼저 마이크 두 번째 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 모두 너무 재밌었고 너무 신선해서 제 힘든 한 주가 좀 피곤함을 씻겨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특히 첫 번째 작품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먼저 감독님께 그 제목이 기기키키잖아요. 그리고 그 기기키키라는 말이 영화 내내 좀 작은 목소리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저게 그럼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낯선 경험을
좀 관객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경험 자체를 좀 의도하신 건지 제목을 짓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일반 관객들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을 찍고 좀 어떻게 보면 정적이다 이런 편견이나 통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좀 그랬고 쉽사리 접하지 않는 대중적이게 접하지 못하는 장르잖아요. 그럼 제가 근데 오늘 감독님 작품을 봤을 때는 그런 장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어떤 장르로 받아들이시고 제작하시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관점? 내가 제작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긴 질문이었지만 짧고 간단하게. 네. 진정이 돼서 감격스러운 뭔가 수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배우인데요. 제목은 약간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하나는 그냥 뭐랄까 이 영화 자체가 OTT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인터뷰에 관한 어떤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틸컷으로 소비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 말과 말의 내용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지는 어떤 정보적 가치도 있겠지만 그것들과의 어떤 관계가 하나의 의미로서 그게 뭐 이미지 간의 결합이 가지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간의 관계가 뭐 충돌일 때도 있고 결합일 수도 있고 그거는 관객들이 가져가는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제목도 그런 한 가지 예를 들면 귀가 가지는 어떤 것보다도 이 BBPT라는 말이 가지는 흐름이나 아니면 관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목 자체가 그런가 동시에 말할 때 뭔가 틀릴 것 같고 쓰다가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지는 어떤 오류의 가능성도 제목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 뭐 쭉 다 생각해서 제목을 지은 건 아니고 짓고 나니까 너무 딱 맞다 싶었는데 딱 짓게 되는 과정에서는 제가 정말 우연히 키보드에 키역자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의 때마다 비워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게 뭔가 귀한 느낌도 들고 또 그런 어떤 과정상에서 나오는 우연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은 그런 우연에 열려있는 것이 저는 다큐멘터리가 주는 자유로움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것이 좋아서 계속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속 해나갈 것 같고 그것이 또 이번 주제랑 잘 맞아서 어떤 해방감, 자유로움 그런 것을 경험을 나누고 싶었었어요. 제가 조금 안다고 이제 뭐 이런 거 기획했는데 저의 이 제작 과정은 모름을 경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름을 경험하는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같이 그 모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모름을 알아가는 과정 같기도 해요. 네. 답변 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까 손 여기 뒤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내 영화 너무 인상적으로 잘 봤고 첫 번째 영화는 뭔가 경험 자체를 시청 자체를 경험해 주시게 해주신다는 거에 조금 인상 깊었고요. 옆에 있는 형이 빨리 가야 된다 해서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맞다음에 그 대마초 피는 연기에서 연기가 나온 거는 뭐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개만 해주세요. 두 개만. 그럼 맞다 하나랑 네. 그 마지막 영화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럼 맞다면 아까 그 칭찬해 주셔서, 네. 연기의 원천이랑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그 인상 깊은 점들이 참 많았는데 그 남자 배우의 어떤 손짓 그런 것들 디테일을 어떻게 지시를 하신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인상 깊은 거 딱 두 가지만 더 말해도 될까요? 네. 말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영화는 일단 그 중학생 배우가 뭔가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조금 딱딱하게 어떻게 저항을 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약간 어른들이
주위에서 약간 유연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뭔가 좀 삐걱거리더라도 저항하는 그런 어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약간 싸움 같은 거를 무서워해서 자기 의견을 잘 못 내는 편인데 아까 그래서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저는 경험적으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그것 자체도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현상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유은아 배우님부터 어떤 그거 이제 미술팀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 거름종 같은 거에서 이제 연초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돌 마신 다음에 불을 붙여서 이게 궁금하신 네. 동그라미 그려주셨습니다. 김은희 감독님 네, 어떤 그 노재영 배우님 이제 강석 역을 맡은 노재영 배우님께서 해주신 그 손 디테일한 연기는 제가 따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배우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강석 역이 진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가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좀 혼란스러웠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혼자 많이 연구해 오시고 좀 연기로서 표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캐릭터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여기 바로 손 들어주시네요. 네. 손. 우선 너무 다 재밌게 봐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소감을 너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다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들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극찬입니다 내고불과 박현웅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배우가 기타를 파는 배우가 저 이거 팔아서 더 좋은 기타 살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되게 대답하기를 좀 빙빙 돌리고 그거를 피하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걸로 좋은 기타를 샀는지 아니면 정말 생계가 힘들어서 그거를 팔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분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걸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거는 시나리오에 굉장히 강력히 의도했던 거예요. 그 시나리오 기타를 판매하지만 가로치고 이거 거짓말이 파는 거 아님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애초에 그만두려고 결정했던 사람을 그 판매자에게 굉장히 입력시키고 싶었고 그걸 시나리오에 굉장히 강력한 문장으로 그 대사 옆에 했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기타를 더 좋은 걸 사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이제 뭐 형편이 필요해서든 뭐가 되었든 그 판매자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돈이 필요했던 상황을 거기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접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축구 보러 가시려고. 제가 오늘 GV 이게 세 번째인데 중간에 한 10명 나가신 것 같아서 오늘 좀 아쉽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 오늘 관객들한테 마지막 인사말 그리고 뭐 소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유은아 배우님부터 하자고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배우님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따라서 저도 정말 더 재밌고 유익하고 좋은 영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들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연파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모든 감독님,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다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만든 영화인데 이렇게 상영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꼭 재밌게 보세요. 화이팅! 저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소감을 많이 들은 게 되게 처음이었거든요. 많은 분들 소감 같은 거 많이 들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또 기분도 좋아졌고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잘 봐주셨다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영화가 이렇게 상영될 수 있게 해주신 여기 서독제라는 스태프분들 또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일요일이랑 수요일에도 상영 있으니까 주위에 많이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서독제 서울독립영화제 덕분에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 만나고 있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경험이어서 90도 고개를 숙여가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하고자 하시는 바 모두 다 이루시는 2022년과 2023년 그리고 끝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저희 작품은 미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질문을 던지고 끝냈잖아요. 그 질문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들은 관객분들이니까 그 관객분들의 감상이 저희 영화의 어떤 엔딩이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답을 내려고 하지 않았고 분명히 뭐 아까 뭐 예를 들면 수십 명이 뭐 나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극히 일부의 조각일 뿐인 어떤 덩어리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을 가지고 어떤 감상들을 가져주시고 주위에 또 나눠주시고 각자의 감상이 또 하나의 조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인터넷에 해시태그든 뭐든 BBTT 쓰고 감상 남겨주시면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꼭 어떤 정답이 없으니까 뭐 제목 BBTT 뭐 설명을 했지만 사실 그거 말고 다양한 의미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이 마련해줬기 때문에 감상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이 경쟁 3섹션의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재밌고 좋은 영화들만 모아놓은 3섹션 GV 성황리에 마치겠습니다. 관계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